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선물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를 벗기고 나니 안에 든 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설날 당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언제나 제 몫이었거든요. 형수님은 아이가 어리다고, 시누이는 멀리 산다고 결국 매번 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12년째 그렇게 해왔어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도록 전을 부치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오전 11시쯤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형님 내외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시누이는 남자친구 얘기를 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차례가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은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몸이 먼저 반응해요. 어깨가 조금 굳어지는 그 느낌. 12년 동안 수백 번은 느껴본 감각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거 다들 알지? 나도 이제 이 나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두려고 형님이 헛기침을 했어요. 형수님은 시선을 잠깐 내려깔았고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성우한테 줄 거야. 장남이니까. 그게 맞지. 형님 이름이 성우였어요.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상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민정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학교 선생이잖아. 네, 어머니. 방학도 있고 애들 끝나면 오후에 일찍 끝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하은이 아이 좀 봐줬으면 해. 어린이집 끝나고 오면 데려다가 저녁까지만. 하은이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아기가 생겼거든요. 8달짜리 아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요? 얼마나라니? 며칠이나 봐드려야 하냐고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평일에 화, 수, 목, 그리고 토요일, 일주일에 4번이면 되지 않겠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천천히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업이 오후 늦게까지 있고 방과 후 지도도 있어서요. 방학이라고 해도 연수나 업무가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형수님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민정 씨, 선생님들 방학 때는 많이 쉬잖아요. 저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저는 형수님을 봤어요. 방학에도 연수, 교육 계획, 학교 행사 준비가 있어요. 형수님, 다 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저도 직장 다녀요, 형수님. 형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정 씨는 그래도 교사니까 좀 다르잖아요. 우리처럼 야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12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민정아, 하은이도 일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우겠어. 할머니가 봐주면 제일 좋은데 나도 허리가 안 좋잖니. 네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빠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민정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싫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원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거야.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어요. 12억이었어요. 12억짜리 아파트는 형님이 받고 나는 일주일에 4번 아이를 봐야 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나야. 응, 하은아. 오늘 얘기 들었어. 올케가 많이 당황했겠다. 조금. 근데 있잖아. 우리 애가 진짜 순하거든. 별로 힘들지 않아. 올케도 아이 좋아하잖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아, 나 네 아이가 싫은 게 아니야. 근데 학교에 내 학생들도 있어. 그 아이들한테도 내가 필요해. 그래도 올케는 선생님이잖아. 아이 다루는 게 익숙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하은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던데. 기대는 알겠어. 근데 하은아, 내가 아이를 봐주면 형님이 받으시는 아파트가 좀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니. 전화편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니야?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하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정아, 어제 얘기 더 생각해 봤니? 우리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건 맞아. 미안해. 근데 하은이 아이도 너무 어리고 네가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게요. 근데 일주일에 4번은 어려워요. 1번, 많아야 2번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야. 네가 진심으로 도울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출근했어요. 그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이틀 후에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어요. 네, 아버지, 하은이 아이 봐주는 거 말이야. 네가 왜 그리 어렵게 구니? 아버지, 저 담임이에요. 마음대로 빠질 수 없어요. 방학도 있잖아. 방학에도 학교에 가야 해요. 연수도 있고 준비도 있고요.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 쓰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12년 동안 명절 때마다 혼자 전 부치고 차례 준비했어요. 형수님이랑 둘이 해야 하는 걸 혼자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한 번도 어렵다고 말 안 했으니까요. 야, 이민정아. 제가 어렵다고 말 안 한 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좀 떨렸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민정이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저는 답장했습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야. 내 상황 설명한 거야. 남편이 한참 후에 답장했어요. 알았어.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저는 맞은편 의자에.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남편이 말을 골랐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황이 그런 거잖아. 하은이도 이래야 하고, 나도 이래야 해. 준호야. 알아. 근데 선생님이랑 회사원이랑은 좀 다르잖아. 시간적으로.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나 명절에 혼자 음식 준비한 거. 당신도 알잖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남편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 재산은 형님이 다 받아. 아이 돌봄은 내가 해. 이게 맞는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잤어요. 이상하게 잘 잤습니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사흘 후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6학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민정 선생님, 잠깐요. 네. 교장 선생님, 어제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요. 선생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민정 씨가 담임인지 학기 중에 빠질 수 있는 날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설날에 있었던 일, 신우이 아이를 일주일에 4번 봐달라는 것, 형님이 아파트를 받는 것, 제가 거절했더니 집으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 그리고 결국 학교에까지 전화가 온 것. 교장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우리 학교 6학년 담임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선생님이 빠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화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정 선생님은 여기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걸 아셨으면 해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담임이 학기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자리가 빈다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정아, 학교 교장이 나한테 전화했더라. 네가 시킨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집안일을 학교에다 알리면 어떡하니? 어머니가 먼저 학교에 전화하셨잖아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형이야. 네, 형님. 야, 이번 주말에 한번 봐.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이번 주말은 학교 행사 준비가 있어요, 형님. 행사? 방학도 아닌데 주말에 무슨 행사야. 3월 학기 시작 전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요. 준비해야 해요. 형님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민정아, 너 이러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학교 대표 번호 알려드릴까요? 야,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 주말 이틀 동안 시댁에서 문자가 23통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형수님, 시누이 하은이.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 행사 준비를 하면서 내년 교육계획서를 쓰면서 아이들 학습 자료를 만들면서요. 월요일 저녁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민정 씨, 나야. 네, 형수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은이 아이가 진짜 어리기도 하고, 형수님, 저도 알아요. 근데 형수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돼요. 응, 말해요. 형수님은 강남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편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의무도 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형수님, 12억짜리 아파트를 받으시는 분이 시부모님 돌봄도 맡으시고 하은이 아이 돌봄도 맡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야, 민정 씨,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형수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며느리잖아요. 형수님도 억울한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제가 다 받아주면 형수님한테는 편하고 저한테는 어때요? 전화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어요. 형수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봤어요. 여보, 응, 나 오늘 청이랑 얘기했어. 뭐라고? 형이 그러는데 수진이가 좀 예민하고에게 구는 것 같다고. 저는 웃었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요. 나도 예민하게 구는 거야, 준호야.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나도 12년 동안 네 편 제대로 못 해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너무 늦게 왔지만 온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 어머니가 아파트 형님한테 준다고 했을 때 네가 처음 든 생각이 뭐였어?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응,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도 각방을 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학교 복도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았어요. 민정아. 네, 어머니. 오늘 하은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난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하은이가 회의 중이라고 하고 나는 허리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고 네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저는 복도 창문 밖을 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수업 있어요. 잠깐만이잖아. 잠깐도 못 빠져요. 담임이 수업 중에 빠지면 교실에 30명 아이들만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떡하니? 형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니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요청하시면 돼요. 저 수업 들어가야 해요. 전화를 끊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30명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니 부재중 전화가 8통이었어요. 시어머니 3통, 시아버지 2통, 하은이 2통, 형수님 1통. 저는 학교 업무를 마저 끝내고 나서 형수님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형수님, 저예요. 민정 씨. 오늘 아이 일로 연락했는데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형수님이 잠깐 쉬었다가 말했어요. 성우가 중간에 나가서 데려왔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형수님. 형수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나 사실 이번 일 생각 많이 했어요. 민정 씨 말이 맞아요. 아파트 받는 사람이 책임도 지는 게 맞는데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형수님, 고맙네요. 그 말 듣는데 오래 걸렸어요. 형수님이 작게 웃었어요. 저도 며느리로 살다 보면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근데 내 억울함은 기억하면서 민정 씨 억울함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둘 다요. 전화를 끊고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웠어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어딘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형수한테 연락 받았어. 나도 통화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형수가 그러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응, 나도 어머니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직접. 저는 남편을 봤어요. 어머니한테 뭘 말할 건데. 남편이 잠깐 말을 골랐어요. 여보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리고 아파트 받는 사람이 돌봄 책임도 져야 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늦었어도 해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민정아, 오늘 와줄 수 있겠니? 얘기 좀 하자. 저는 준호와 함께 갔어요. 시댁 거실에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안방에 계셨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어요. 처음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 차를 놓아주셨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니, 내가 많이 생각했어. 준호가 얘기해줘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명절마다 네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네가 힘들다고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시어머니 눈이 빨개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어머니, 저는 아직도 재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말만큼은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고 계신다는 것.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민정아, 진심으로.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뭔가가 눈 뒤에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서운한 게 많았어요. 12년 동안.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하은이 아이 얘기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파트 받는 사람이 책임도 지는 게 맞지. 성우 내외한테 얘기할 거야. 민정이는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주면 돼.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는 건 할게요. 근데 무조건은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게 맞는 거야. 거실 문이 열리고 형님과 형수님이 들어왔어요. 형님이 저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할 말 있어. 네. 형님, 형이 잘못 생각했어. 동생한테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 명절 때마다 형수랑 둘이 해야 할 걸 너 혼자 다 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했다. 미안해. 형수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요. 민정 씨. 학교 일도 직장인데 제가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설날 때 말도 심했고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도 서운한 게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한 건 재산이 아니에요. 제 시간도, 제 일도, 제 몸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형수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맞아요, 민정 씨. 우리가 틀렸어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주로 모실게. 하은이 아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게. 민정이는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도와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형님. 그게 맞아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번에는 설날 때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여셨습니다. 다 모였으니 제대로 얘기하자.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통보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잘못됐어. 아파트는 말 그대로 성우한테 줄 거야. 근데 그 대신 아버지랑 내 돌봄은 성우 내외가 맡아야 해. 그게 맞는 거지. 민정이는 명절에 오고 가끔 도와주는 거면 충분해.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한테 뭘 부탁할 때 먼저 물어보고 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거실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민정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12년 동안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몰라봤어.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래, 다들 고생했다. 잘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저도 꼭 쥐었어요. 준호야, 응. 병원에서 밤새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한 얘기 나한테도 해줄 수 있어? 남편이 잠깐 멈칫했다가 웃었어요. 민정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12년 동안 네 편 못 해준 거. 그리고 나도 어머니랑 똑같이 너를 당연하게 여긴 거. 그게 제일 미안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기 전에 2월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도로 위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 뭐든지. 앞으로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들을 때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줘. 그냥 한마디만.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음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보시고 웃으셨어요. 민정 선생님, 좀 어때요?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네, 선생님, 덕분에 잘 됐어요. 다행이에요. 잘 됐네요. 저는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아니 교사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40살, 결혼 12년.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담임 선생님으로만 살았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말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주고, 당연하게 빼앗기면서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당연한 건 없어요. 고마움도, 인정도, 미안하다는 말도 한 번씩은 내 입으로 받아야 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복도로 나가면서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날이었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서요. 오래된 설렘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